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한 놈이 누구인지를 밝히면 돼요. 그걸 못 밝혀. 그냥 입만 나발거린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 후보는 그 얍삽한 입을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연설회 그리고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합동연설회는 이제 서울만 남겨두고 있죠.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는 어제도 MBC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세 후보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당 지지율 정체된 부분, 이 부분을 놓고 토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국정 지지율이 낮은데도 민주당 지지율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자조적으로 보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데 이재명 후보는 유예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김두관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25년 1월에 시행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두 번의 유예를 거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좀 통일된 안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토론은 아주 괜찮은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는 별로 없죠 지금.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가다 보니까 당대표 후보에 간의 토론 또 선거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재명 전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뜨거운 것은 최고위원 선거죠.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사실은 좀 1위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2위, 3위도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3위부터 7위까지는 붙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울에서의 선거 그리고 전국 ARS 선거 또 대의원 선거 여기에서 판가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막판에 난데없이 이재명 팔이니 명팔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좀 시끄러워지고 있죠. 갑자기 또 신조어를 만드는 걸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명팔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입이 좀 가볍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12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팔이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 분노하는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던데 알맹이는 없고 남은 단어는 명팔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팔이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후폭풍은 거셉니다. 오늘까지도 시끌시끌하니까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정봉주 후보를 비판을 하고 나섰죠. 김병주 후보가 앞과 뒤가 다른 자 오로지 이 전 대표 공격에만 몰두하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 전 대표를 파는 자다. 이렇게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요. 강선우 후보는 나는 더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봉주 후보 비판 대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청 화가 난 듯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1위로 출발을 했는데 2위를 기록하면서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긴장했다. 마음이 지금 조급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가 거기에 좀 함몰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 후보는 사실 모든 최고위원 후보를 다 불러서 차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김민석 한 명만 불러다가 김민석에게만 애정을 표한 것처럼 보도를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재명을 흠집내려고 했던 보도였죠. 그런데 그 보수 언론의 악의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사람 치고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당선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야 표가 더 나오니까 어떻게든 친한 척하고 이재명 대표 손을 더 들어주는 것처럼 연출을 해야 하는 마당에 정봉주 후보는 거꾸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저격을 해버린 겁니다. 뭐 명팔이니 이재명팔이니 하면서 말입니다. 암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하여튼 유일한 원외 인사인데 초반에 돌풍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김민석 후보에게 밀리면서 마음이 좀 많이 조급하지 않았나?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대의원이 14%고 권리당원이 56% 그리고 국민여론조사가 30%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의 이런 도발은 반 이재명 표를 모아서 내 1등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고도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봉주 입장에서는 친 이재명을 해서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표가 안 나온다.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오히려 각을 세워서 반 이재명 표를 모아서 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30%니까 여기에는 반 이재명 표가 숨어 있다. 여기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시 뒤집은다. 내가 그래서 1등을 하겠다. 이런 선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시대적 선거 전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통했을 수가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국회의원을 한 것이 한 2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통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을 원외로 있으면서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전략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치는.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을 저격하고 이재명이 싫다. 이재명이 파리 한 사람들 암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표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 내에 엄청난 반 이재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거나 또 새로운 미래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물론 240~50만이라는 당원이 있죠. 그중에는 뭐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약 30% 정도의 사람들은 적극 지지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봉주 후보 같은 선거 전략으로는 좀 곤란하다. 지금 이재명을 저격해서 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난 이재명을 저격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대부분은 장수를 베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벤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먼저 베고 그 다음에 장수를 베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정봉주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꺾으러뜨리기 위해서 정봉주의 본색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입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재명 후보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물론 이재명 후보가 꼭 그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가 보죠. 정봉주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전에 최고위원 1위를 하면 바로 옆에 앉는단 말이에요. 대표 바로 옆에. 그럼 투샷이 나온단 말이에요. 늘 매일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그러면 언론에 중계가 되고 이럴 텐데 바로 옆에 1위를 해서 그 옆에 앉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정봉주 후보가 누구예요? 목발 경품 발언을 해서 군 장병들을 비하했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도 있었고 성추행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4월, 10월 4.10 총선에서 보수 언론에서 정봉주 후보를 얼마나 또 깠습니까?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취소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목발 경품, 가정폭력, 성추행 의혹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수 언론들이 전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당원 입장에서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입이 가벼워요. 네?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제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도 봤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막 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유튜브만 하면 돼요. 입이 가벼운 사람들 그냥 유튜브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정치인이 이렇게 입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입이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하고 나눴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을 그리고 이재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런 뜻을 숨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뽀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박원석 의원하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 사람은 민주당에 거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송을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민주당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 사람은 분개 게이지가 쫙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훨씬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방송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민주당 인사들 중에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이러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만든 사람이죠. 그 정당이 바로 새로운 미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여기에서 그 정도에서 그쳤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마 박원석 전 의원이 밝히진 않았지만 더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으로 나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이 저거 다 날려버리겠다. 개딸들 다 날려버리겠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모든 걸 내가 다 반대할 거야. 그러면서 최고위원 뭐 만장일치제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최고위원이 무슨 만장일치제입니까? 만장일치제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말을 막 함부로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결국은 민주당도 이재명도 내가 다 때려 엎어버릴 거야, 다 뽀개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통화 내역 뭐 까보면 다 나오겠죠.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추정을. 그동안에 박원석 의원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적개심,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8인이 암덩어리니 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인사들과 함께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제대로 뭉치지 못하는데, 그리고 다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봉주 후보는 어제 뭐 좀 마음이 급했나 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입장을 쓴다고는 썼는데, 그것도 뭐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 전 대표를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개딸 당원들이 이재명 8.12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8.12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 지칭한 거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후보에도 없다. 개딸 당원들도 아니다. 뭐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이를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내 선거인데 갑자기 여기서 한동훈이를 끌어들였을 리도 없고 윤석열이를 끌어들였을 리도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 후보는 그 얍삽한 입을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뭔 힘이 있어요? 뭔 힘이 있어서 이재명 권력에 서서 거기에서 지금 무슨 단물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행정부에 윤석열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권력자입니까? 어느 권력에 있는 자리에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사람입니까? 동네 이장 한 명도 임명 못해요. 무슨 이재명이가 힘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8이 한 놈이 누구인지를 밝히면 돼요. 그걸 못 밝혀. 그냥 입만 나발거린 거야. 나불나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파 없는 민주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누가 계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봉주 후보 자신이 어느 계파의 수장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계파 몇 명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뭔가 행세를 좀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자신의 계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항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긴 뭐 이 사람은 나 꼼수, 그러니까 나는 꼼수다를 외쳤던 분이니까 이번에도 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당원들에 의해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뭐 2등, 3등 뭐 좀 하고 있으니까 2등이니까 5등 안에는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원 가서 깽판을 부리지는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최고위원이야 되죠.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서 민주당의 단합을 해친다면 그것이 바로 해당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이중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박원석이하고 그 이낙연이 만든 당 그 새로운 미래 그 길을 좀 어떻게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을 어떻게든 뽀개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로 가려고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울 남았으니까 또 지켜보도록 합시다.